옵션 단추를 이용해서 특정한 옵션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된 옵션 단추에 해당되는 계열만 차트로 표시가 됩니다. 판관비 옵션을 선택하면 이번 시간에는 옵션 버튼과 연동이 되어서 작동하는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문별 손익계산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A열에는 각 사업 부문이 들어있고 B열부터 E열까지는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 각종 숫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하면 화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평범한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차트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차트 위쪽에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와 영업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차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옵션 단추를 이용해서 특정한 옵션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된 옵션 단추에 해당되는 계열만 차트로 표시가 됩니다. 판관비 옵션을 선택하면 판매 관리비만 데이터로 표시가 되고 영업이익, 매출액 이처럼 옵션 단추와 연계된 차트를 만들어 두게 되면 꼭 필요한 정보들만 차트에 표시됨으로써 좀 더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습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드리는 옵션 버튼 연동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 한 줄의 VBA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발 도구 탭은 화면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발 도구 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리본 메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명령을 선택합니다.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기본 탭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개발 도구라는 이 부분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개발 도구라는 탭이 표시가 될 겁니다. 개발 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그룹 상자 명령을 선택해 줍니다. H2셀에서 L2셀 정도 크기로 그룹 상자를 그려줍니다. 그룹 상자 1 이 부분은 적당하게 변경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 내용을 다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룹 상자 안에 옵션 단추를 그려 넣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의 컨트롤 그룹에서 삽입, 양식 컨트롤 아래에 있는 옵션 단추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룹 상자 안에 적당한 크기로 그려 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룹 상자 안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옵션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컨트롤 서식 명령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서식 대화 상자의 컨트롤 탭에서 셀 연결 항목을 클릭한 다음 H4셀 정도를 선택해서 H4셀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옵션 단추의 텍스트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단추가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라고 바꿔줍니다. 옵션 단추를 3개 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옵션 단추를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게 하면 복사가 되죠. 4개의 옵션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옵션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텍스트 편집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매출 원가로 바꿔줍니다.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고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옵션 단추의 텍스트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 상자 안에 4개의 옵션 버튼을 삽입한 다음 텍스트를 바꿔주었고 각각의 옵션 버튼을 H4셀과 셀 연결하는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되었다면 옵션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볼까요? 매출액을 클릭하면 연결된 셀에 1이라는 숫자가 표시되고 매출 원가를 클릭하면 2, 3, 4 이렇게 몇 번째 옵션 버튼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H4셀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름을 정의를 해주는 단계입니다. B5에서 B10까지 부문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은 부문이라는 이름을 정의를 하고 B5에서 B10까지는 매출액, 그리고 C열의 이 부분에는 매출 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 이렇게 모두 5개 이름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표에 여러 개의 이름을 한꺼번에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합니다. 수식 탭의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명령을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에서 이름 정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이름 만들기에 여러가지 체크박스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부문, 매출액, 매출원가 이렇게 첫 행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하면 되죠. 그래서 첫 행 앞에만 체크 표시를 남겨두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 정의가 되었습니다. 정의된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식의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관리자 명령을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부문부터 영업이익까지 5개 이름이 한꺼번에 정의가 되었습니다. 만약 현재의 이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든다면 이런 식의 차트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같은 특정한 계열만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A4에서 A10까지 영역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 Ctrl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H5셀을 선택하고 Ctrl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I5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인덱스 괄호를 열어줍니다. 인덱스 함수의 array 인수로는 표의 제목 부분이 들어있는 B4에서 E4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콤마. 두 번째 인수는 아까 옵션 단추와 셀 연결을 해준 H4셀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면 옵션 버튼 중에서 몇 번째 옵션 버튼이 눌려졌는지가 I5셀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매출액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I5셀에도 매출액이 표시가 되죠. 매출 원가를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H4셀의 값이 업데이트되고 이 정보를 받아와서 I5셀에 반영을 해줍니다. 판관비를 선택하면 H4셀에 3이 되고 그리고 I5셀에는 판관비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다음으로는 I6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인덱스 괄호를 열어줍니다. 인덱스 함수의 array 인수로는 매출액이라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I5셀을 선택해 줍니다. I5셀의 경우에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이런 식으로 사전에 우리가 정의를 해둔 이름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수식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수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다이렉트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다이렉트 괄호를 열고 I5셀을 인다이렉트 함수의 인수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했을 때 주소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 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콤마를 하고 이 영역에서 어떠한 위치 정보를 찾아하기 위해서는 매치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매치 괄호를 열어줍니다. 어떤 값을 찾을 것이냐면 가전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오면 되죠. 가전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H6셀을 선택하고 콤마를 합니다.
가전이라는 H6셀에 들어있는 이 정보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A5에서 A10셀까지 중에서 찾으면 되죠. 우리는 이전에 이미 이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A5에서 A10이라는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부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콤마를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0을 입력한 다음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아서 수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엔터. 가전의 매출액은 12571, 12571이 맞죠? 수식을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에 대한 각 부문별 실적들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 매출 원가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매출 원가 정보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판관비, 영업이익 다 마찬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이 그림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H4에서 I10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작성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이 차트는 지우도록 하고 새로 만들었던 차트를 그림자 데이터 위쪽으로 덮어 씌우기 하게 되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데이터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죠. 차트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갑축을 선택한 다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차트의 가로선의 경우에도 선택한 다음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차트의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명령을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줍니다. 차트의 나머지 서식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옵션 버튼을 이용해서 특정한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선택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차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룹 상자와 옵션 단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룹 상자 안에 여러 개의 옵션 단추를 만들어 두고 셀 연결을 해두면 어떤 옵션 버튼이 선택되었는지가 지정된 셀에 표시가 됩니다. 숫자 형태로 표시가 되었죠. 그리고 그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값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범위의 이름을 정의할 때 이름 박스를 이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차트 작성에 꼭 필요한 데이터들만 이용해서 그림자 데이터를 만든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함수는 인덱스 함수와 인다이렉트 그리고 매치 함수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함수들은 엑셀의 기본 함수로서 매우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